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아니다, 뭐라고 하냐 라고 이렇게 반박하는데 정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전 조야에서 문재인의 거짓말, 교황 방북 거짓말, 신성 모독 거짓말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난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스스로 자신은 거짓말장이다 라는 걸 하루상간에 정말 충격적인,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탈원전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짓말을 하루 만에 했고요. 저는 이거 어본가 지금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중국이 6.25 전쟁의 정말 치열한 이 전투였던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왜곡한 거 중국 인민들한테 다 들켜버렸습니다. 고소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벌어진 장진호 전투를 왜곡해서 중국 공산당의 국뽕 마케팅 영화로 제작된 영화 장진호가 중국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역효과가 일어나면서 중공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작 지원으로 탄생한 역사 왜곡 국뽕 영화 장진호가 지난 9월 30일 개봉한 이후 역사상 최고 수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11월 3일까지 56억 8,900만 위안, 한화 약 1조 524억 원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기록하며 2017년 여름 국뽕 영화 전랑2가 세웠던 기록을 조만간 깰 것이라고 중국 신장비오가 11월 3일 보도했습니다. 신징바오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통제로 인해 관객 동원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화가 대단히 흥행하고 있다라며 3일 기준으로 전랑2를 1억 6,600만 위안까지 따라잡았고 11월 11일이면 전랑2를 꺾고 중국 역사상 1위의 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록이 항미 원조전쟁 71주년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 맞추어 개봉된 이 영화가 당국의 강제 상영과 대대적 홍보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관람객 숫자가 감소하고 11월 첫 주에는 지난주 대비 관람객 숫자 3분의 1 토막 나는 등 흥행이 주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런 현상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통제 강화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 잡혀간 중국 영화 평론가들의 분석입니다. 장진호가 개봉한 직후인 10월 첫 주 중국과 홍콩 네티즌들의 장진호 검색량이 폭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 전문지 차이징의 부편집장이자 영화 평론가인 루어창핑이 반세기가 지났지만 중국인들은 이 전쟁이 정의로웠는지 거의 반성하지 않았다 라며 이 영화의 역사 왜곡과 이를 이용한 당국의 주민 선동을 비난했습니다. 루어창핑이 10월 6일 보도한 기사는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중국인들은 당국의 역사 왜곡과 주민 선동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7일 루어창핑을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고 그의 SNS 계정을 모두 폐쇄한 것은 물론 10월 19일 1358개 허가 언론 목록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언론 통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만든 영화 장진호는 공군력을 앞세운 압도적 병력 우위의 미군이 중국 인민지원군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군의 영웅적인 투쟁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전사하거나 동사한 중공군의 시신에게 미군이 경의를 표하며 거수경례를 하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넘쳐나서 과도한 역사 왜곡 영화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영화관 스크린에 거수경례까지 했던 중국인들은 영화 관람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진호 전투는 사실 국민당군 포로들을 총알바지로 내몬 전투였고 12만의 중공군이 3만의 유엔군을 포위하고 인해 전술로 무차별 공세를 퍼붓다가 6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졸전을 벌였고 유엔군, 특히 미 해병대는 압도적 병력 우위의 중공군을 상대로 크게 활약하며 피난민 10만여 명을 안전하게 구출해서 대피시킨 전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전투 직후 마오쩌둥이 4만 명이 전사했고 이 중에 3만 명이 얼어 죽었는데 이를 심통한 교훈으로 삼으라 라며 중공군 지휘관들에게 보낸 친필 서신의 스캔본을 인터넷에 올리며 중국 공산당의 역사 왜곡과 기만극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공산당의 파렴치함이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왜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 정보 유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장진호, 중국 정부가 이 중국의 수많은 영화관에 강제 대규모 상영을 시키고 그리고 중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하니까 뭐 많이 가죠. 그랬는데 많이 가다 보니까 야, 너무 멋있어요. 중국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중국에서 뭐 베이두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거긴 다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거 말고 프록시로 들어가서 구글 검색하고 대만 검색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뭐야 이거 사실과 다르잖아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장진호 전투 1950년 11월 26일부터 1950년 12월 13일까지 한경남도 장진호에서 벌어진 그때부터 이제 그 미군이 한만 국경까지 진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중공군이 개입한 것을 알고 철수하는 이런 과정에서 미군이 안전하게 철수를 하면서 이제 그 피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니까 그 피난민들 보호하면서까지 이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미군 3만 명, 미 해병대 1사단 전체, 그리고 미 육군 7사단 1개 연대, 그리고 영국군 코만도 대대 이렇게 해서 한 3만 명의 병력이 유엔군 병력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중공군은 12만 명의 병력이 이들을 에워싸고 벌인 전투였는데 여기에서 중공군은 이내 전술 포함해서 6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다친 사람이 6만 명, 그 중에 죽은 사람은 4만 명.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제 유엔군 같은 경우는 동사자가 7,338명, 동사자 7,338명 포함해서 17,843명이 사상했습니다. 그 중에 한 4,500명이 부상을 했고, 한 4,900명이 전사를 했고, 이제 이랬는데, 정말 뭐 엄청난 피해를 봤던 전투였지만,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세를 격퇴하고, 그리고 이 사단이 괴멸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철수를 했죠. 그리고 그들만 철수한 것이 아니고 10만 명의 피난 일반 민간인까지 보호하면서 철수를 했는데 중공군은 그때 어떻게 했냐? 이제 이 중국 네티즌들이 알게 된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야, 국민당군들 포로로 잡은 걔들 앞장 세워서 미군 총알 소모시키는 거 총알바지 시키고 그리고 뒤에 이제 팔로군들 들어가서 전투를 했는데 박살났더라. 그런데 영화에 보면 장진호를 중공군이 지키고 있고 병력은 미군보다 압도적으로 적고 자기네들이 지키는데 미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공군에 폭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중과 부적의 상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용전분투해서 지켜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장진호 영화가 왜곡됐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니까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니들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얼어 죽어 있는 그 대공포 진지의 중공군들에게 아주 하얗게 얼어 죽어 있는 그 시신들을 향해서 미군이 거수경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니까 중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경례를 막 합니다. 감동해가지고 경례합니다. 이러고는 야 너무 감동해 장진호 전투 검색해 보니까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야 이거 내가 속았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오쩌둥이 당시 중공군 지휘관들에게 보낸 친필 서신이에요. 이게 야 니들 4만 명이나 거기서 죽었는데 사상자 6만 명 중에서 이제 전사자가 4만 명이니까 4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게 뭐한 짓이야.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라는 친필 서한을 보낸 걸 이 스캔본을 중국 네티즌들이 막 올립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자기네들이 압도적인 병력 열세 미군이 우세 거기다가 미군은 공군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때리는 이 와중에 자기네들이 지켜냈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미군 전체가 3만 명인데 여기는 죽은 자만 4만 명. 뭐야 그러면 사상자 6만 명에 자기네들은 12만 명 미군보다 4배나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해가지고 박살난 전쟁. 이야 그리고 자기네들은 사실 이 미군 자료들 유엔군 자료들 보면 민간인 학살까지 했는데 미군은 그 민간인을 지켜내면서 안전하게 철수를 시키는 이런 용전분투. 이게 이제 되니까 실망을 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월 5일이 되면 전랑투를 꺾는다 했는데 자꾸 연장돼서 이제는 11월 11일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로치량이라는 그
로창핑이라는 사람이 영화평론가인데 야 이거 역사 경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전쟁이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켜줬던 북한이 지금 저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저게 우리가 과연 옳았던 전쟁이었는지 우리 반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잡아가서 지금 구속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안 되겠다 해서 1358개 허가 언론 여기에서만 보도할 수 있어. 나머지는 아무도 보도하지 마. 그리고 니들끼리도 전제하는 것도 이 허가받은 검열받은 것들만 인용 보도해 라고 딱 내려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정권이죠. 이런 정권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이상한 정권이 있죠. 또 그렇게 또 이 중국을 찬양하는 이상한 좌파들이 있죠. 또 좌파들이 좌파라고 하면 또 불쾌해요. 좌파가 나쁜 건 줄은 아는가 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왜? 레닌이 거짓말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의 최고봉을 제가 봅니다. 놀랍습니다. 그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나 세계적 검토도 없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감축 선언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처치 불가능할 정도의 배설물을 쌓아놓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이 자아분열 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한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이더니 헝가리에 가서는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이 현재 시각 11월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해서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한국과 헝가리 양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약속했다라며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불과 하루 전에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부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정부는 문재인이 헝가리를 방문하기 하루 전인 현지 시각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을 발표하며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행 6.6%에서 2050년까지 70.8%까지 늘리고 현행 29%인 원전 에너지 비중은 2050년까지 6.1%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선언을 단 하루 만에 엎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이 글래스고에서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외치던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832억 원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은 국내 사용하지 않고 수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는데요. 문재인 본인 입으로 수차례 탈원전을 외쳤고 탈원전을 위해 직권 남용 의혹까지 일으키며 한수원 이사회를 주무르면서 정부 문서에서도 탈원전 입장을 분명히 했던 문재인의 이번 원전 필요 선언을 놓고 수많은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헝가리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문재인이 밝힌 원전 필수 주장은 문재인의 진심일 경우에 쏟아지는 비난에 정책 기조를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거짓말 또는 오인에 의한 발언일 경우에 외교적 문제는 물론 국가 원수의 인지능력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청와대와 정부의 분명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이 정말 놀라워요. 헝가리 가서 헝가리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 못한다 라고 공동발표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 오탄가? 아무리 봐도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 안 된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상회담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전날 기후변화협약 가서 원전 우리는 확 줄이고 그리고 태양광, 풍력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이렇게 해서 2050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했던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문재인 하루 만에 헝가리에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뭐 입장을 바꾼 거라면 저는 뭐 입장 바꾼 거 찬성합니다. 그동안 했던 거짓말, 잘못된 정책 그걸 반성하고 바꾸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용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용기를 가지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거짓말이다. 또 이 문파들이나 좌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대통령이 헝가리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낼 정도로 대한민국을 사랑했다.
근데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건 국가 신인도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한국 대통령 거짓말하니까. 한국에서는 탈원전 해야 돼. 원전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해외 가서는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 안 돼요. 라고 할 정도로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이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국가 신인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좌파 여러분들이 우리 문님은 원전을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하신 거야. 라고 포장하면 그건 대한민국 말아먹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제 한 일을 깜빡 까먹고 여기서는 그래, 맞아. 탈원전 해야 되지. 하면 안 되지. 원자력 발전이 있어야 탄소 중립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했다면 이분은 정신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정신분열증. 그래서 탈원전 해야 돼. 라고 하는 나쁜 정신.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탄소 중립 이루어질 수 없지. 원자력 발전이 최고의 에너지잖아. 라고 하는 정상적인 인지. 이게 분열이 되어 있으면 그게 정신분열증입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은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 까먹어버리는 시체말로 치매인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직 그래도 몇 달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그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을 우리 대한민국 최고 결정권자, 특히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으로 몇 달이나 대한민국을 통치한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야죠.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짓말했다.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가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짓말을 정상회담에서 해버렸다.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자격이 없죠. 헝가리 대통령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함부로 나대는 이 문재인.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이게 죄책감이 들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양 사방에서 그냥 난타 터지듯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번 유럽 순방 기간 중에 교황을 아련하고 교황께서 방북 의지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청와대가 받아 따뜻한 나라 출신이셔서 겨울에는 못 간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공약 이행,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바티칸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한 뒤에 교황이 방북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교황이 실제로 방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RFA와 VOA가 11월 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고, 교황께서도 북한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다면 안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은 종교를 미신으로 보는데 교황을 초청하겠느냐라며,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교황께서 추운 겨울에는 못 가신다고 했는데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고 추울 때는 영하 25.4도까지 내려간 것은 아느냐라며 교황 방문론의 허구성을 질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교황께서 방북해 인권 관련 성명이라도 내실 경우에 김정은은 그 정통성을 위협받는데 그걸 아는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하겠느냐 라며 비난했고,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현재 평양 주재 외교 공간들도 폐쇄될 정도로 국경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 방북을 어떻게 상상하겠느냐 라며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이인영은 4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북한이 결단해주면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억지를 부렸고, 청와대 역시 교황청 보도자료에 교황 방북 언급이 없다는 언론의 비판에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억지 왜곡이라고 개거품을 물었는데요. RFA는 4일 교황청 공보실에 교황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의를 보냈지만 3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라며 문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을 확인 사살해 주었습니다. 정말 문재인 보유국의 국민인 것이 너무나도 낯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입거 돌 뒤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서 미 의회 관영기관인 RFA, 미 국무부 관영 언론인 VOA가 문재인을 완전히 맹폭하는 이런 기사를 앞다투어 적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교황께서 따뜻한 나라에 사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추운 데는 못 간다. 아니 아르헨티나 남극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물론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 수도 근교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삽니다만은 그게 다 사는 건 아니죠.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스키장도 있어요. 영하 25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왜 못 가시냐? 그거 제가 사진에도 공개를 했죠. 스웨덴, 일본 추울 때 다 가셨습니다. 나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했던 마음처럼 미국인들도 완전히 문재인에게 분노해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라고 맹폭을 했고 이런 이 VOA와 RFA 맹폭 기사가 4일 새벽에 나왔는데 그 4일 아침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런 기사 보고도 안 봤나 봐요. 정말 뻔뻔스럽게도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북한에서 초청해주면 교황 분명히 가신다라고 또 거짓말하고 청와대는 어제 제가 교황 방북 거짓말하는 교황청 공식 보도자료 딱 제시를 하니까 청와대는 그거 억지 왜곡이다. 아니 근거는 없이 그냥 억지 왜곡이다 라고 또 4일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뭐가 억지 왜곡이다 이거예요. 청와대 밝히세요. 뭘 억지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억지 왜곡하고 있는 그야말로 억지 왜곡하는 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면 뒤통수를 국민에게 쳐대는지 문재인 보이고 이게 행복하십니까? 좌파 여러분? 좌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